오세훈 시장이 생각한 만큼 집값 폭락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낙폭이 커졌다라고 얘기했죠. 금리와 역전세.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시키면 집값 하락할 수 있다. 만약에 해제가 되지 않는다면 강남 2구 용산역 일대의 집값은 견고할 거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4월, 6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서울의 강남 핵심 지역 일대와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을 계속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자, 아직 서울시장이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생각한 만큼 집값 하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생각한 만큼 집값 폭락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남 핵심 지역 일대와 주요 재건축 단지를 보게 되면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격이 아직도 탄탄하게 견고하게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이유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런지 뒤에 판소를 통해 좀 더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가 다음 달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강남, 목동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자,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고려해 이같이 방침을 정했고,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라고 판단한다며 이 시점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거래가 활성화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거라고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라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할 수 있는 갭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실거주 목적으로만 취득이 가능한 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시장 침체와 정부에 잇따른 규제 완화에 발맞춰 서울시가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서울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가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해당 규제마저 풀 경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현재와 같은 시장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6월달, 8월에 지정기한이 끝나는 삼성, 대치 등의 지역도 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부동산 가격은 더 내려갈 필요가 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 초기 100번 양보해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어주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반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집값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생각한 만큼 폭락하지 않을 겁니다. 자, 왜 그런지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집값이 왜 하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만 우리는 답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크게 보자면 두 가지 형태로 인해서 집값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금리의 영향으로 인해서 집값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역전세에 따른 문제로 인해서 집값 하락세에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은 수요는 어떤 수요일까요? 당연히 1주택 그리고 임차인이겠죠. 자, 1주택자와 임차인은 목적이 실거주 목적에 있습니다. 자, 거주하기 위해서는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대출로 이용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임차를 하겠죠. 자, 그런데 금리 인상 영향으로 인해서 내 이자가 계속 늘어나는 구조가 생깁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집을 샀던 1주택자는
대출 이자의 부담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처분을 계획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역전세에 따른 위험에 놓인 분들이죠. 이 분들은 다주택자를 뜻하는 겁니다. 이 다주택의 목적은 뭐예요? 결국 투자죠, 투자. 이 투자는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하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확 떨어졌습니다. 전세 가격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전세 수요가 감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임차인분들이 많이 늘어났죠. 전세도 마찬가지 금리의 영향으로 인해 전세대출 이자가 계속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 투자하셨던 분들 입장에선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되는데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위해 처음에는 전세로 전환했었는데 이 전세 물량이 계속적으로 적체되다가 계속 전세 가격의 낙폭을 키웠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가 많더라. 그래서 집값 하락의 가속화가 더 심화된 겁니다. 따라서 이 1번과 2번은 상호관계에 있다. 상호관계. 자, 다른 지역 일대는 이 1번과 2번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만 강남 3구와 용산 지역 일대를 유심 있게 보면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높더라. 하방 경직성이 높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낙폭이 적다라는 얘기죠. 낙폭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낙폭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 자,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까요? 자, 잠실 지역 일대는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왜 강남 2구, 송파구를 제외한 강남 2구, 용산 지역 일대는 왜 이런 현상들이 나왔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출 규제에 따른 문제로 인해서 하방 경직성이 높아졌다. 자, 이 대출 규제는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 대출 규제가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냐면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는 대출 금지 조항이 나왔죠. 자, 따라서 요 날짜 기준에서 이 이전에 취득하신 분을 보면 2019년 상반기, 이게 부동산 상승기에 있어서 가장 낙폭이 심했던 시기였는데 이때 이분들은 저가 매매 하셨던 분들이다. 완전히 저가 매매. 집값이 상승장에서도 조정을 보면서 하락하는 구간이 분명히 있는데 그 구간에서 2019년 상반기가 가장 낙폭이 컸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이 이전에 취득하셨던 분들은 대출을 좀 받으셨다라고 하더라도 저가 매매하신 분들이 많겠죠. 매도할까요? 매도 안 하죠. 그리고 이분들이 영끌 하셨을까요? 아니죠. 우리 보통 영끌을 하신 분들은 본인 소득 수준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대출을 다 끌어다가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의 큰 특징은 거의 저가 지역, 하급 지역, 저가 부동산에 많이 몰려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고가, 초고가가 넘어가는 이런 아파트 지역 일대에서는 영끌자는 거의 없습니다.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받쳐 있는 분들이 이런 초고가 주택을 취득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2019년 12월 16일 이후에 취득하신 분들은 뭐예요? 이분들은 현금 매매 하신 분들이다. 현금 매매. 대출이 안 나와요. 현금 매매 하셨잖아. 그럼 이분들은 금리 인상과 크게 영향이 미칩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죠. 금리 인상과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럼 이분들은 매매할까요, 지금? 매매 안 하죠. 따라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사실상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누구한테? 1주택자한테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놨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 핵심 지역 일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강남과 잠실 지역 일대. 요거 영동대로 복합사업으로 인해서 개발 권역이 워낙 방대하죠. 삼성동, 대치동 그런 지역 일대에서 잠실 지역 일대까지 크게 그 개발 권역으로 인해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이 되었을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투자자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언제 막아놨냐면 요 시기가 2020년 6월 23일이었습니다. 6월 23일. 자, 그리고 또 1년이 지나서 서울에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있습니다. 목동, 압구정, 여의도, 그리고 성수 전략정비. 핵심 재건축 단지, 재개발 단지죠. 언제 묶었냐면 2021년 4월 27일이었습니다. 4월 27일. 4월 27일. 그러면 이 이후부터는 투자 수요가 들어올 수 있나요? 투자 수요가 못 들어온다. 그러면 투자 수요가 못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역전세에 따른 위험에 놓인 수요층들이 다른 지역에 비하면 굉장히 적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요 앞전에 투자를 해서 전세를 높인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2020년 이후부터는 주요 강남 지역 핵심 지역 일대 아파트에 투자 수요가 못 들어왔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수요가 다른 지역에 비하면 굉장히 적었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하면 역전세에 따른 위험에 놓인 그런 지역보다 현저히 하방 경직성이 적은 거였습니다. 여기는 실거주자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반대로 잠실 지역 일대, 여기는 낙폭이 지금 크지 않습니까? 왜 낙폭이 클까요? 남들은 이게 잠실 지역 일대가 왜 이렇게 낙폭이 큰지 아무런 이유를 찾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잠실의 낙폭이 큰 이유가 뭘까요? 잠실에. 자, 잠실과 강남 2구가 있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핵심. 낙폭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낙폭이 커졌다라고 얘기했죠. 금리와 역전세. 자, 역전세 위험에 놓인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 왜 많냐? 강남 2구 임대차 3법이 나오기 이전에 전세 시세가 원래 얼마였냐면 이 지역 일대 보통 13억에서 15억 정도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강남 2구. 그런데 이게 임대차 3법이 나오고 나서 얼만큼 올라갔었냐면 18억에서 20억 정도로 상승을 했다. 많이 상승했죠. 몇 퍼센트 상승한 겁니까? 한 130% 정도 상승을 한 거다. 자, 그런데 잠실 지역 일대를 보면 임대차 3법이 나오기 이전에 전세 시세가 원래 얼마였냐면 7억에서 8억이었어요. 그런데 임대차 3법이 나오고 나서 얘 얼만큼 올라갔냐면 약 15억에서 16억 정도로 상승을 했다. 자, 그러면 몇 퍼센트 상승한 겁니까? 200% 상승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낙폭이 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강남 2구와 비교를 해보면 그만큼 원래 펀더멘털이 굉장히 약했던 전세 시세인데 이게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이게 2배 정도.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낙폭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하락하니까 투자를 하셨던 잠실에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 역전세에 놓인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가뜩이나 잠실 지역 일대 대단지, 대규모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물량의 여파가 또 크게 미쳤을 겁니다. 따라서 잠실 지역 일대가 낙폭이 컸던 거다. 저 이유 때문에. 잠실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 일대를 보면 낙폭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많게는 20% 마이너스. 평균이 10%대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견고하죠. 떨어질 수 있을까요? 못 떨어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집값이 하락할 수 있을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시키면 집값 하락할 수 있다. 그동안 여러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잘 못 들어왔던 지역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대출 규제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풀리게 되면 이제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강남 핵심적 일대로 유입될 수 있겠죠. 그 이후에 다시 나중에 부동산 시장의 펀더멘탈이 약해져서 경기가 악화되는 시점이 또 찾아오게 된다면 이런 형태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또 집값의 하락세가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을 거죠. 자, 따라서 오선서울시장은 잘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강남 지역 일대를 묶어놨는데 과연 집값이 잡혔었을까요? 오히려 집값이 폭등했죠. 이거 언제 했습니까? 2020년, 2021년에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집값 잡기 위해서 이거 지정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폭등했다고, 폭등.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제가 봤을 땐 해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해제가 돼야지만 시장이 정상적으로 전환해질 수가 있다. 만약에 해제가 되지 않는다면 강남 2구 용산 지역 일대의 집값은 견고할 거다.